네, 5월 6일 목요일 오늘은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저희가 공매도 여파에서 하루 좀 쉬어왔는데 네. 오늘 또 양시장 엇갈리는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반등을 시도하다가 다시 주저앉았는데요. 맞습니다. 현재 상황 어떨까요? 어제 쉬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주식시장에 어저께 진짜 좀 악재가 있었잖아요. 네. 유럽 증시, 미국 증시가 좀 많이 흔들렸었는데 다행히 우리 시장은 어제 휴장이어서 하루 이제 쉬고 오늘 이제 개장을 했는데 코스피 지수는 나름대로 이제 견조하게 기술적인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도 뭐 많이 빠지진 않고 있어요. 지금 한 0.2%, 0.3% 정도 내외. 장 초반에는 또 상승 전환도 좀 나올 정도로 탄력 있게 이제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났거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원달러 환율이다. 오늘 사실상 이제 환율이 조금 많이 올라갈까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오늘 한 0.2% 수준 내외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제 남아있는 악재들이 있지만 그 악재들 이미 시장에는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되었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경기 순환매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제 순환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주들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 잡기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저점 회복 시도가 나타날 때도 가격 반등은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장 초반 하락했던 이유가 이 옐런 장관이 금리 인상 발언을 네, 하면서 그랬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이 부분이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게 될까요? 실제로 이제 이틀 전에 미국장이 네. 뭐 좀 크게 빠졌잖아요. 네. 그리고 유럽 시장이 막 2% 넘게 또 급락을 하기도 했고요. 자난 옐런 재무장관이 경제가 살아나면 경기가 또 과열된다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한 인터뷰가 이제 방송을 좀 탔는데 네. 그게 약간 이제 시장에 조금 충격을 간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하루 만에 옐런 재무장관이 그냥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을 한 거다라고 이제 진화에 나서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정을 좀 찾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경제 성장률도 발표가 됐고 뭐 제조업 PMI 지수 그리고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고용 지표, 경제 지표들이 지금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자극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니까 뭐 시장이 좀 크게 출렁거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시장은 아무래도 지금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게 뭐 공매도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 기술주들, 성장주들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이미 가파르게 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미 일주일 전부터 어느 정도는 좀 선반영이 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 보시면 심지어 이제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와 같은 은행주들까지도 경기 민감주들의 순환 랠리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제가 회복된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을 좀 제공을 해줄 거고 앞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외국인들의 수급도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이 역시도 이제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는 신호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오늘 경기 민감주의 흐름이 좀 나쁘지 않은데요. 네. 조선주 역시 선별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 그저께 장을 마치고 삼성중공업이 그렇죠. 우상증자와 또 유상증자 공시를 네. 내놨는데요. 뭐 수주가 대폭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려 5천억 원의 적자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이 상황도 좀 부분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조선주들 보면은 대형 조선주들 대표적으로 현대, 미포조선 네. 그리고 이제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유독 좀 못 간다 했던 종목이 삼성중공업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지난 화요일 장이 끝나고 나서 대형 악재가 나왔어요. 무상감자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동시에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에 20%가 훨씬 넘게 하락세가 좀 연출이 됐거든요. 실적이 무려 5천억 원 적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1분기 때 우리나라 조선주들 특히나 그중에서도 수주를 가장 많이 한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중공업이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느냐. 물론 이제 지금 수주를 받고 있는 그 물량들은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실적에 이제 반영이 될 거죠. 조선주들이 보통 이제 배를 한 척 만들려면은 뭐 짧게는 2, 3년, 많게는 5년까지 걸리거든요. 그게 이제 아주 장기간 동안에 이제 실적으로 반영될 이슈고 실제로 1분기 때 삼성중공업이 지금 실적을 보니까 5천억 원 적자,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지금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작년에 안 좋았던 거 그리고 앞으로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대규모 이제 상각 처리까지 하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걸 빅베이스라고 하잖아요. 안 좋은 걸 완전히 이제 한 방에 다 떨어버리고
회사를 재무 구조를 확실하게 좀 좋게 만들어내겠다라는 이제 회사의 의지가 이제 돋보이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제 뭐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주가에는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요인인 것 같아요. 조선주들은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대안주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삼성중공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6,000원 근처, 뭐 6,000원 위에서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 아무래도 유상증자 기간이 이제 끝날 때까지 이제 이 유증과 관련된 일정들이 끝날 때까지는 주가가 좀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무리 이제 수준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매물에 대한 저항 그리고 무상 감자에 대한 악재를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을 좀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은 조금 횡보가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조선주들, 뭐 대형 조선수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조선 기자재와 관련된 종목들, HSD 엔진이라든지 뭐 동성 화인텍, 세진중공업 이런 대안들이 충분히 좀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종목을 좀 교체하면서 다른 조선업종 종목들로 대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주가는 당분간 횡보할 것으로 예상해 주셨고요. 그래도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우리 영민 DJ가 편입한 종목 리뷰해보는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버브 반도체를 가지고 왔는데 이틀 연속 탄력을 이어가면서 현재 9%대 수익 네.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실까요?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어버브 반도체 장이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우리 영민한 투자 방송을 할 때만 하더라도 제법 많이 빠지고 있었잖아요. 거의 1%가 넘게 이제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이제 딱 저점을 만들면서 944포인트를 찍고 967포인트까지 거의 20포인트 이상 가격 반등이 좀 들어왔었죠. 그 과정에서 가장 좀 탄력적으로 반등이 들어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어버브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750원에 이제 매수 가격을 잡아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지난주 장중에 상당히 좀 저가에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그죠?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가 이제 어버브 반도체의 3분봉 차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화요일 날 1시 이후부터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에 17,300원까지도 주가가 이제 탄력적으로 좀 상승을 했었거든요. 목표 가격을 제가 일단 1차 목표가 18,000원 말씀드렸는데 지금 17,000원 근처까지 이제 아주 빠르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오늘 텔레칩스라는 종목이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MCU 칩을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바로 이 어버브 반도체도 가전용 MCU 칩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다가 차량용 이제 반도체, 차량용 MCU 칩을 이제 생산하는 쪽으로 신규 사업을 이제 확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21선 저점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좀 진행됐을 때 18,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목표가 그대로 유지를 하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해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버브 반도체 목표가 달성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의견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현대건설 기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인프라 투자 확대와 부동산 공급 확대 수혜를 받으면서 기대감이 네. 굉장히 높은데 이 상승 흐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경기 민감주들이 다들 좋은데 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섹터가 또 건설 기계 장치 관련된 종목인 것 같아요. 현대건설 기계를 여러분들께 이제 4월 초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주가가 53,10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목표가 뭐 6만 원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 지금 64,000원까지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한 20% 가까이 지금 수익이 기록되고 있고 현대건설 기계뿐만 아니라 오늘 두산 밥캣도 사상 최고가를 뛰어넘으면서 가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종목들이 막 장중에 10%, 15%씩 급등하던 종목이 아니었거든요. 불과 2,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무겁게 움직이던 종목들이었는데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이제 이슈 그 다음에 경제 회복과 동반해서 계속해서 이제 수출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수혜가 동반이 좀 되면서 주가가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6만 원짜리가 매물 저항이었는데 그 저항까지는 이제 오늘 뚫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익절 가격을 6만 원 정도로 이제 잡아 놓으시고 6만 원짜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뭐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계속 염두를 좀 해두시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주택 시장이 초호황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설 기계 쪽을 주목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더 기대해 볼 만하다는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에 이어서 오늘도 시청자님들께서 문자 사연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들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원익 IPS를 보내주셨어요. 매수가가 58,000원에 비중 20%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거든요. 58,000원이면 완전 꼭
꼭지에서 지금 매수가 되셨는데 매수하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지금 보유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지금 5만 원까지 조금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10% 이상 지금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이제 기술주들, 성장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경제가 회복된다,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기될 때마다 경기 민감주들 쪽으로 이제 수급이 많이 쏠리고 기술주 성장주들은 좀 조정을 받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결국은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거고 2월 달, 3월 달에도 기술주 성장주들이 다 조정을 받았다가 오히려 4월 한 달 내내 오히려 기술주 성장주들이 제법 강하게 올랐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지금 단기 조정 과정을 거친 거기 때문에 결국 또 1, 2주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많이 올랐던 경기 민감주들이 쉬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낙폭과대 제약바이오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기술적인 반등 시도를 분명히 할 거거든요. 어제, 오늘, 지난 화요일과 오늘 이틀 동안에 단기 저점, 코스닥 지수도 특히나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역시도 1차적인 바닥은 좀 확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만 원짜리가 지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가 기준으로 5만 원짜리를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는 여전히 좀 살아있다. 원익 IPS도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조금 밀려 내려왔지만 중장기 추세 파동을 보면 21선을 타고 가면서 여전히 우상향 패턴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목표가는 6만 원 정도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뭐 원익 IPS뿐만 아니라 테스라든지 사이맥스라든지 뭐 유진테크라든지 PSK라든지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조정을 받고 지금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몇몇 종목들은 이제 먼저 기술적인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도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시간을 조금만 두고 여러분들 좀 지켜보신다면 오히려 지금 이 조정이 좋은 매수 기회였다라는 것도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을 테니까 편안하게 보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단기 조정일 뿐이다. 반도체 장비 쪽은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의견 남겨주시면서 원익 IPS 목표가 6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생기실 때마다 샵 203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우리 영민 DJ께서 이렇게 시원하게 고민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영민 DJ 원샷 원킬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자, 오늘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워낙 강하잖아요. 네. 근데 뭐 철강, 건설, 조선, 금융주들 워낙 뭐 얘기를 또 많이 했던 업종들인데 오늘은 조금 이제 시각을 좀 달리 해가지고요. 자동차와 관련된 운송주 하나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19만 6천 원에 현대 글로비스라는 종목을 오늘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거운 종목이죠. 무거운 종목인데 어쨌든 이슈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주가가 탄력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실제로 이 현대 글로비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현대 기아차 그룹의 물류를 담당하는 운송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해운주들이 뭐 BDI 운임지수가 폭등을 하면서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다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역시나 현대 글로비스도 이 운임비 상승에 대한 이제 수혜를 입으면서 1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좀 발표를 했고요. 일부 생산 차질, 무슨 얘기냐면 이제 현대기아차 그룹도 3월, 4월 달 이제 넘어가면서 일부 이제 자동차 생산이 조금 차질이 좀 있었잖아요. 차량용 반도체 품귀 쇼티지 때문에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일부 좀 영향이 좀 있으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도 약간 이제 6% 정도 손실 효과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KD 부분 중개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중개 부문이 상당히 이제 실적이 빠르게 좀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CKD 호조 덕분에 호실적을 일단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기업은 요즘에 이제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SK그룹도 뭐 SK하고 SK텔레콤에 합병을 한다 만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SK텔레콤 주가도 최근에 많이 올랐었고요. 삼성그룹주들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세와 관련된 이제 지분 정리가 딱 되면서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또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죠. 그와 관련해서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어찌 보면 현대기아차 그룹의 가장 이제 지배구조의 정점에 이제 올라와 있는 종목일 수 있거든요. 바로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23%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와 함께 현대글로비스는 지배구조 체제 이제 개편과 관련한 직접적인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어쨌든 경기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실적도 함께 동반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래 모빌리티 사업, 현대기아차가 이제 역점을 두고 있는 이런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가장 이제 핵심적인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민감주들의 순환매가 좀 진행이 좀 된다라고 했을 때는 현대글로비스도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 19만 6천 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23만 원, 손절 가격은 18만 원으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고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현대글로비스 목표가를 23만 원, 손절가를 18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원샷 원킬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기술주 성장주들이 좀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고점을 뚫으면서 신고가 랠리를 이제 펼치고 있는 종목도 있거든요. 네. 95,400원에 아프리카 TV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MZ세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개인 방송 그리고 1인 미디어 그리고 이제 SNS 플랫폼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프리카 TV는 업력이 대단히 오래된 회사예요. 1996년에 이제 설립이 돼가지고요. 2003년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 우리나라에 이제 1인 미디어를 대표하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너튜브는 정말 많이들 쓰시잖아요. 너튜브로 이제 실시간 방송도 하고 많이 올라와 있는 컨텐츠들도 활용하는데 한국판 유튜브가 바로 이제 아프리카 TV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은 609억 원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도 거의 2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거든요. 분기 실적이 매 분기마다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단 가장 좀 장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다. 왜 이렇게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지는 그 코로나19로 인한 트렌드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주식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심지어 이제 너튜브라든지 이런 이제 SNS 플랫폼을 많이들 활용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TV는 뭐 증권 방송과 관련된 부분들뿐만 아니라 스포츠, 특히나 이제 낚시라든지 탁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많은 이제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30, 40대도 관심을 가질 만한 다양한 컨텐츠들을 이제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저들이 사실상 이제 20대, 30대가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40대, 50대, 60대 특히나 구매력이 높은 이제 유저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플랫폼으로 이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 구조적인 성장기로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시장이 뭐 기술주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펀더멘탈이 확실하게 지금 이렇게 지지가 좀 되고 있는 종목들은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95,4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1만 원, 손절 가격은 8만 5천 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아프리카 TV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혹시 무료 방송 또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도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텐데 일단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순환매하고 있는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코멘트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